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에 관련된 12가지 스텝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창업을 위한 관찰과 생각 정리,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오늘은 세 번째로 재정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은 사실 이제 돈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을 할 때에 얼마만큼의 돈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무소를 창업을 할 때에 어떠한 돈들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세 번째 단계인 재정계획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가지 스텝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스텝으로 재정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간 건축사 2021년 6월호에 실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제 경험과 또 제 생각을 좀 첨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단계 재정계획입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를 공부를 했고요. 세 번째 재정계획이고요. 나머지 12단계까지 쭉 있는데 차근차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홍성룡 건축사께서 월간 건축사에 실은 내용을 제가 제 생각을 첨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재정계획인데요. 재정계획에서는 초기 시설 투자, 또 운영상 지출 비용에 관련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사무소를 열 때에 어떠한 자금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비용이 또 발생하는지 이 내용을 좀 고민해 보겠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관리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또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나 아니면은 사무실에 관련된 부분을 분양받아서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창업자라면은 아무래도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사무실 보증금 그리고 월세죠. 월세가 있고 또 관리비가 있겠죠.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사무실 관리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임대료가 조금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송파구, 강남 3구 지역에 이렇게 사무실을 창업할 때는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죠. 제 경우는 이제 강남구에서 사무실을 오픈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보니까는 보증금이 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뭐 대략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좀 비용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소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월세가 좀 작겠죠. 그래서 제 경우는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 월세 9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월세 9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이제 뭐 관리비가 뭐 10만 원 정도 붙어서 최소 한 100만 원 정도를 했는데요. 이 정도 금액은 사무실이 이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건물이 좀 오래된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무실의 임대료를 아마 최소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규모가 뭐 2인이라든가 4인 이하의 어떤 책상이 들어가는 정도라면은 아무리 싸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대안이 이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오피스텔도 뭐 보증금 2천만 원에 뭐 월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또 관리비까지 하게 되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로 보거든요. 뭐 오피스텔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대략 한 2인에서 3인 정도의 이제 규모로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대략 보증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는 100만 원 정도로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나 관리비를 100만 원 정도로 산정했을 때 1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200만 원이고요. 보증금 뭐 1000에서 2000만 원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32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무실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3,20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상 처음 시작할 때는 사무실 인테리어 잘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바닥 같은 경우나 뭐 벽에 페인트 정도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사장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오게 되면은 회의실 정도는 좀 마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 규모가 작은 경우는 사장실과 회의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회의실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대략 한 6명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회의실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가 사실 끝이 없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소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바닥재라든지 사무실 벽에 뭐 이런 칸막이라든가 뭐 페인트 정도, 그리고 회의실 정도는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한 600만 원에서 많이 들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좀 잘 보시고, 또 사무실 인테리어를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사무실 홍보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마케팅과 뭐 브랜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인테리어를 소박하게 해서 비용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2년, 3년 터울로 이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조금 더 좀 나은 인테리어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연봉입니다. 내 연봉은 얼마로 정할까? 여러분이 1년의 재정 계획을 짜려면은 여러분의 연봉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여러분이 이제 실무 경력을 쌓다 보면 연봉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 1억까지 내 연봉을 받았는데, 사무실을 열었을 때 내가 오픈하기 전에 연봉을 그대로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그 연봉도 여러분이 이 재정 계획에 좀 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40세 정도를 전후로 해서 연봉을 생각한다면은 뭐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뭐 연봉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뭐 1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 그리고 뭐 1년 동안 좀 고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뭐 최소한으로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는 여러분의 연봉을 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연봉을 좀 책정을 하고, 이 이제 수익이 많아지면은 그 부분은 이제 보너스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세무 기장을 해야 되는데요. 세무 기장을 할 때에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뭐 산재보험 이런 내용들까지 다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봉을 좀 책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봉을 책정을 하고 뭐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이런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여러분이 재정 계획을 짜는 내용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내 연봉을 5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산정을 해놓고 시작하겠다. 이 부분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봉은 세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연봉을 줄이는 방법. 이 방법이 있고요. 연봉을 뭐 5천, 6천으로 책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년의 풀 재정 예산을 여러분이 좀 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또 내 연봉, 그리고 이 내용들 뭐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뭐 프린터, 컴퓨터 이런 내용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운영상의 지출 비용을 리스트업을 한번 해보시면 1년의 풀 재정 예산을 마련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할 거냐, 아니면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예산을 마련해 놓고 사무실을 시작할 거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업을 좀 보수적으로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사장이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장이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 바로 급여거든요. 급여고 매달 매달 또 집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돈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이제 어떤 정도의 여유적인 재정이 있다면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고,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다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관련된 재정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올 것 같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직원 고용입니다. 직원 고용. 그러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직원 봉급을 주게 되면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커요.
상당히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뭐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유하고 싶은 부분은 1년 정도에 버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고 직원을 뽑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했을 때 직원에 관련된 연봉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신입사원이 초창기 회사에 들어오기는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뭐 2년, 3년, 5년 정도의 경력 직원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좀 잘 수주하고 잘 운영을 해보는 그런 차원이 되겠는데요. 뭐 5년 정도의 연봉을 주려면 일정 금액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명이 시작을 한다면은 1년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좀 공유해 본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사무실 보증금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허름한 곳이더라도 보증금이 좀 싸고 월세가 좀 싼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사지에 실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지에 실린 이런 조언 사항이 있는데요. 사무실 공간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 전기, 인터넷 액세스, 프린터 등 모든 것, 그리고 디자인 관리 소프트웨어, 직원 수, 웹 디자인 등의 금액을 파악을 해라. 제가 앞서 설명드린 사무실 임대료 관련된 내용. 자,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이제 만들었을 때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뭐 이런 테이블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자, 사무실 이런 기자재도 새 거로 살 거냐 아니면은 중고로 살 거냐. 저 같은 경우는 중고로 샀습니다. 굳이 처음에 시작하는데 새 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활용 센터를 가보시면은 깨끗한 그런 기자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는 이제 중고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사무실 책상 가구도 중고로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프린터 같은 경우도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면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흑백용으로 해서 중고로 좀 샀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새 걸로 샀습니다. 새 걸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새 걸로 사서 정품을 이렇게 사서 컴퓨터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장마다 좀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PC 같은 부분은 좀 좋은 브랜드를 좀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지 관리 부분도 있고요. 나중에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요. PC 같은 경우도 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은 항상 최신 사양 그리고 이런 성능이라든 부분을 최고가 사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디자인을 할 때에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최고가의 사양을 사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신입사원이라든가 경력직 사원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좀 PC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하는데 짜증이 안 생겨요. 저도 일을 하면서 예전에 이렇게 렌더링 돌리고 디자인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돌리면은 컴퓨터가 안 좋으면은 이제 중간에 돌다가 이게 뻥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렌더링 시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업무에 스트레스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소신이 뭐냐면 PC를 구입할 때는 항상 최고가 사양을 구매를 해라. 그래야만 이게 3년, 5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업무의 효율성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PC 부분은 좀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리고 이런 프린터라든가 스캐너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런 내용은 중고 제품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잘 판단해 보시고요.